네, 2022년 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러네요. 어제 선관위 주최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어서 그걸 다룰까 그랬는데 새로운 소식 큰 게 들어왔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침공을 승인했습니다. 오늘의 제목, 푸틴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그를 숙주로 활용하고 있는 주사파를 주제로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 외신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며칠 전에 설명드렸죠.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키 인민공화국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했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진입할지는 알려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키 인민공화국,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두 공화국이 있는지, 원래는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지방, 우리로 얘기하면 도라 그럴까? 그런 주였는데 그 두 개의 주가 하나의 국가, 근데 피플스 리퍼블릭, 인민공화국으로 되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내전이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는데 그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러시아가 평화유지군을 파괴하는겠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도 밑에 있는 크림반도는 2014년도에 스스로 독립해서 크림 공화국이 됐다가, 원래 여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치주였죠. 자치주. 러시아인들이 많아서. 근데 이쪽이 독립을 선언했다가 바로 러시아에 합병하겠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그걸 승인을 하고 러시아의 상원과 하원이 이것을 인정하고 푸틴이 승인함으로 해서 조약을 맺었었죠. 그래갖고 러시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세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두 개의 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푸틴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두 지역에 파병하도록 승인했다라고 보도됐는데, 이 평화유지군이 뭡니까? 지금 유엔에는 두 개의 군사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가 지금은 어디로 갔다고 해야 되나, 한미연합사와 함께 이동을 하니까 평택으로 가야 됐다고 하나, 그런 유엔 군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령부 없이 유엔 평화군이라고 하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유엔이 세계 정부로서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로 만들어진 군사조직이 유엔 사령부인데, 이건 지금 대한민국에 있고, 근데 다른 지역에서 또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이 유엔군 사령부를 그쪽으로 옮기거나 그 밑에 산하 사령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그쪽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서 분쟁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5대 상임이사국 간에 새로운 유엔사를 만들거나 유엔사 산하의 사령부를 만드는 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평화유지군을 유엔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평화유지군은 핵무기를 쓰거나 무슨 뭐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전격전 막 이런 전쟁을 하는 부대가 아니고,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그쪽을 싸우지 않게 띄워놓고 말리는 안정화 작전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88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어요. 누가 받는지 모르지만 뭐 평화유지군이라는 건 제가 실체가 없는 조직이고 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투를 하게 되면 되게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눈에 안 띄는 색깔을 하는데, 싸움을 말려야 되니까 블루베레버나 블루 헬멧, 파란 모자를 씁니다. 눈에 잘 띄도록. 같은 제복을 입어도 경찰은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죠. 특공대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딱 가야만 양쪽이 싸우다가 누가 왔구나 하고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군은 기습하는 조직이니까 은폐된 색으로 제복을 입지만 경찰은 눈에 띄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찰 조직이 평화유지군으로 보면 됩니다. 이 평화유지군 활동에는
한국도 참여를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상록수 부대인가 뭔가 레바논에도 가 있고, 네. 그리고 소말리에도 가 있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한국군 소장이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누구였나? 황진아 장군이었죠. 네, 영어 잘하시고, 네, 지금 퇴역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평화유지군이 있는데 이 평화유지군을 유엔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유엔이 아닌 조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소련이 이 유엔군을 새로 만드는 거에 반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 유지가 되고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요.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잖아요. 이라크가. 그때 유엔군 사령부를 만드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미국 주도로 이제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이라크를 쳐서 쫓아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전쟁이냐 또 문제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9.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아프간과 이라크를 때릴 때 이게 뭐냐라고 하다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글쎄 뭐라고 다국적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는 그와 유사한 사태일 때 미국 주도로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지고 했거든요. 유엔과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걸 원용해서 유엔과 별도로 평화유지군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돈바스 지역의 전투는 치열한 전투가 아닙니다. 그냥 태양한 내전 수준. 쉬운 전투이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을 파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저는 푸틴을 쭉 지켜보면서 저랑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단호하고 제가 마초 기질인가요? 남자답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푸틴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승인을 하기 전에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끔 여는 NSC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거를 대통령이 행동하는 거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본인이 전달하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슨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거를 본인이 발표하는 식으로 이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성숙된 결정, 즉 즉각적으로 도네츠크와 루안스키의 독립과 주권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의회가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고 두 공화국과 우호 상호 원조 조약을 비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주가 공화국으로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이 인정 안 해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러시아 같은 센 나라가 인정해주면 우크라이나가 그 독립을 어떻게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겠다. 이거는 러시아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독립을 인정해준 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호 및 상호 원조 조약이 우리말로 바꾸면 그 조약을 맺으면은 그걸 러시아 의회가 인정하면 그 방위 조약에 따라 러시아군이 참전하게 되는 거죠.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두 개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키 인민공화국 독립을 인정한다라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화국의 지도자, 이름은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두 나라와 우호 및 협력,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걸 이제 의회에 제출하면 러시아 상원과 하원이 비준해 주겠죠. 그럼 이 조약은 효력을 발휘하면서 이 두 나라는 러시아 한 나라로부터 인정되긴 했지만 국가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힘이 없으면 이게 무너지고 두 나라는 사라지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이 권력이 바로 이 우호 협력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누구랑 맺었었던가 하면 과거의 소련 그리고 지금의 중국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그 무렵에 우리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해서 소련과 수교를 했지 않았어요. 수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련이 무너집니다. 러시아가 그걸 이어받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가 되니까 지금 권영애 국방장관을 지내고 안기부장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분의 지시를 받은 러시아 무관으로 가 있던 해군 준장 윤종구 씨가 열심히 뛰어서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그걸 승계한 게 러시아죠. 이 상호 원조 조약을 상호 우호 조약을 파기하게 만듭니다. 그때 논리가 뭐였는가 하면 자 우리가 지금 소련을 잃은 러시아와 수교를 했고 그때 우리가 소련에 돈을 많이 빌려준 게 있었어요. 러시아가 돈을 못 갚았죠.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무기로 갚게 됩니다. 그럼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군사동맹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때 윤종구 씨하고 권영애 두 분이 러시아 측한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너희 나라로부터 무기까지 갖고 오는데 지금 너희하고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거 맺어 갖고 있으면은 만약에 남북 간에 다툼이 생기면은 너희는 어떻게 할래?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 돈 갚아야지. 라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 말 맞네. 라고 해서 북한과 유지했던 우호 조약을 폐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그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상호방위가 없는 우호 조약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이때 이 사건을 특정 보도했던 사람이 동아일보 국방부 출입기자인 황유성 기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특종이라 그때는 막 정부가 부정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 사실로 확인됐죠. 그래서 황유성 기자가 이 대특종을 한 사연을 제가 신동아에 쓴 적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는 어찌된 게 중국한테는 살살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이 상호 원조 조약은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중국을 지금 단단히 묶였어요. 돈으로. 북한하고 중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묶여 있고. 그래서 남북 간의 전쟁이 나면은 중국이 어느 편을 들지가 애매한데 지금 중국은 계속 우리를 때리고 있고 우리를 속국화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국정원에 요구하는 게 중국한테 단도직입으로 요구해라. 우리랑 계속 유지해서 경제를 니네가 잘 먹고 잘 살래? 아니면 북한하고 유지할래? 이렇게 몰아야죠. 그래야 중국도 고민을 할 텐데 이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경제가 좋아야 우리가 산다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대한민국 기자가 가서 줘 맞아도 그냥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러고 다닙니다.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이제 푸틴은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인정한 돈바스의 두 지역에 있는 국가와 상호 원조 조약, 방위 조약을 맺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푸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괴뢰 정권이고 미국의 식민지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뭔가 하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괴뢰라는 표현, 꼭두각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를 괴뢰라고 해온 게 누굽니까? 북한이죠. 우리가 괴뢰 정권인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해방 전후사를 다시 보면은 제가 이영희 씨 등한테 잘못된 공부를 한 게 너무 억울한데 해방 전후사를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고 요구하니까 신탁 통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유엔이 관할하에 독자적인 정부를 세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선거에 들어갑니다. 그 선거를 누가 거부하는가 하면은 북한 지역에서 군정을 하고 있던 소련이 거부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는 제주도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 친공 세력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은 재헌헌법을 만드는 선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그때 반대했던 투쟁이 4.3 사건입니다. 지금 4.3 사건을 민주화 운동 비슷하게 올려갖고 굉장히 지금 노무현부터 문재인 정권은 우대해서 지금은 4.3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보상까지 해주고 있죠. 여기에 찬동했던 또 하나의 이 땅에서의 폭동이 여순 사건입니다. 지금 여순 사건도 또 우선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합법정부를 만드는 걸 거부했습니다. 북한과 더불어. 만약에 그때 두 지역이
도네츠크나 루안스키처럼 떨어져 나갔으면은 또 그거를 그때 소련이 인정했으면 우리는 영토를 잃는 겁니다. 북한을 잃은 데다 또 잃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정치 투쟁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될 겁니다. 그분들이 다 억울하죠. 근데 그거를 친러 입장에서 다 보상해주고 하겠다는 게 지금 이제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깔려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서 박정희 정권 때 북한이 특공대를 보내서 울진 삼척에 무장력을 동원해서 그쪽을 해방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일종의 돈바스 같이 만들려고 한 건데 이거를 그때 상당히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한국 해병대하고 특전사가 주로 들어가서 경멸을 시킨 바가 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로 북한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노동당에서 교육받은 작전부 이제 김정일 정치무사대학 나온 그런 친구들을 보내서 여기서 공산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남조선 노동당 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무슨 당 사건, 무슨 당 사건 이렇게 쫙 직파 공작원들이 와서 자꾸 그걸 만드는 겁니다. 이제 무력 투쟁을 바로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놀라서 막 안 되니까 사부작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본색원한 조직이 누구였는가 하면 국정원이었어요.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 근데 이 세력들이 하다 보면 이 직파 공작원들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반정부 세력 만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그러한 운동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자들은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민주 탄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 내려오던 간첩들은 그게 주로 남쪽에서 있다가 6.25 때, 6.25나 그 전에 북한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을 만나서 그렇게 지하당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 분단이 한 70년이 되다 보니까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 표준어에 가까운 말이 황해도나 이북 경기도잖아요. 그쪽 요원들을 내려보내는데 워낙 우리랑 지금 경제 차이가 나서 문화가 안 맞습니다. 옛날 부부 간첩 사건, 울산 간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부여 간첩도 그렇고 우리 운동권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문화적으로 다르고 하니까 또 우리 운동권들이 거꾸로 신고를 했잖아요. 이 프락친 줄 알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잘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쪽 지역에서 이 주사파들이 스스로 친북 세력이 되는 세력이 나와요. 그 세력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많고 그게 이제 아로고 민혁당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석기가 이끌었던. 그들은 북한하고 딱히 연결됐다고 강조하기는 어렵지만은 여기를 스스로 띄어내서 해방구로 만든 다음에 북한하고 어떻게 합치를 나중에 그렇게 가겠죠. 박헌영이도 이런 노선이었던 겁니다. 요걸 잡는 게 국정원이었는데 이제 국정원 기능을 완전히 막으시킨 게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고 그걸 도망치고 있는 게 박지원입니다. 아주 이 양반 자기 사위가 마약을 한 사람이고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페이스북에 다 띄우고 있고 온갖 정치를 다 하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제가 계속적으로 반대한 거는 이 주사파들이 민주당 정권에 들어가서 지금 아주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서울대 출신, 고대 출신, 연대 출신 자생적 공산주의자 자기들 지금 아니라 그러지 386들이 들어가서 다 호남과 민주당의 민주 세력을 인질로 잡고 숙주로 삼고 지금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바타로 내세운 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은 순수 운동권도 아니었는데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대량 살상 무기를 쓸 수 있다. 즉 독립하려고 하는 두 지역에 쓸 수 있다. 그래서 평화유지군을 집어넣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거 핵을 가졌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다시 보유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봐야 될 게 제가 우리나라 좌파의 숙주의 시작은 김영삼이라고 탁 찍어 얘기하는데 정말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망친 시작입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건 김영삼 때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서 그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때리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한 게 누굽니까? 김영삼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북한의 핵을 풀든지 풀지도 못해갖고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지난 북한은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도와줘 버렸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을 핵을 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없이 종전선언해서 뭐 어떻게 그냥 북한하고 하나처럼 지내면서 북한에 동화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문재인이고 그 문재인을 아바타처럼 조종하는 386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민스크 협정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4년에 아까 크림반도 지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바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러시아 상원 하원이 비준함으로 해서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인정 안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돈바스에 있는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키가 우리도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내전이 붙은 거죠. 세지니까는 야 일단 휴전부터 하자 해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휴전을 누가 중재하는가 하면 OSCE UN 유럽 안보 협력 기구가 중재해서 양측을 갖다 놓고 중재해서 휴전을 합니다. 근데 OSCE라는 게 이게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 동북아에 보게 되면 한미 상호조약에 의한 한미 동맹이 있고 미일 동맹이 있고 이건 강력한 조직이고요. 그거 말고 APEC이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었죠. 경제 공동체는 강력한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나토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강한 게 있고 OSCE라고 하는 굉장히 느슨한 이건 EU보다도 훨씬 약한 비동맹 중심의 조직체입니다. 이게 움직여서 이 양쪽 진영을 휴전을 합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사람 띄어내려면요. 둘 다 힘이 센 사람이 이렇게 띄어내는 거지 약한 조직에 가면 안 돼요. 근데 OSCE가 이걸 중재를 어떻게 하든 합니다. 근데 이 OSCE 모델을 토대로 남북한을 중재하고 대화로 해서 통일로 가게 하자는 게 누구 생각인가 하면 연세대학교 출신 모 문 교수의 주장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2014년에 돈바스 지역의 휴전이 일단 합의가 됐는데 이 휴전이 휴지 조각이 된 거 현실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바로 그 직후에도 휴지 조각이 됐는데 지금은 두 나라가 이제 러시아의 인정을 받고 독립국가가 돼가고 있으니 더 문제인 거죠. 이 휴전 협정을 보게 되면요. 이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맺었기 때문에 민스크 협정이라고 하는데 간단합니다. 이 동서로 양쪽이 차지했는데 그 경계선 양쪽 15km까지는 중간지대로 해서 100mm 이하의 중화기는 배치하지 말자. 우리가 소총탄이 보통 얼마입니까? 7.62mm, 5몇 mm 그러잖아요. 소총은 가져도 돼. 기관총도 한 12mm니까 가져도 돼. 우리가 박격포가 80mm잖아요. 박격포 탄까지만 갖고 100mm부터는 포죠. 우리 견인포 100mm 포, 155mm 포니까 포는 제외하고 기관포까지만 갖자. 15km 안에서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이제 탱크를 가져도 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휴전선에는 남북으로 2km, 요 지역에는 기관총 이양만 갖게 돼 있잖아요. 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 간에 우선 GP를 쏠 때는 기관총으로 드르륵 쏴버리잖아요. 소총은 그까지 못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OSC에 했는데 그때 대표로 스위스 외교관이 와서 이걸 중재합니다. 스위스가 뭔 힘이 있습니까? 중립국가가. 자체 무장도 못하는 나라인데. 스위스 밀리터리가 만드는 이 근사용 칼 같은 거나 유명한 그런 나라인데. 네? 이걸 미국이 해도 터져나갈 판인데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때 12개 항이 합의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요 지도에 나오는 거 보시죠. 이런 식으로 동서가 서로 갈렸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이 루안스키인데 루안스키 주인데 루안스키 주의 주도인 루안스키는 반군 지역입니다. 그 남쪽이 도네츠크 주인데 도네츠크 주의 주도는 요 지도에 보면 중앙 부분에 있는데 그것도 반군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불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싸워오다가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자기 편 사람들이 희생되니까 난민으로 받아들이다가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쪽 두 나라의 독립을 승인한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제발 유엔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그 뒤에 숨어있는 386 주사파 잘 보시고요.
OSC 스타일로 남북 간에 어떻게 합의를 해서 통일을 하자고 하는 문정인 교수의 주장을 여러분 뭔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마구 추수하는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가까워서 경제적으로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권영의 윤종구 씨는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우호조약을 파기시켰는데 왜 문재인 정권은 생각도 못하냐 이거예요. 노무현 정권 생각도 못하고 물론 박근혜도 못하고 이명박도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꽃놀이 패러 남북한 흔드는 게 좋으니까. 그럼 중국에 왜 끌려가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북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군이 평화 유지를 위해서 북한에 들어간다고 할 때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국이 평화 유지군으로 들어간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한판 붙을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은 여전히 영원히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그걸 허용할 겁니까? 이게 앞으로 한국의 큰 숙제가 될 텐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외교적 능력을 키우고 중국과의 관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지금 푸틴을 쭉 화면에 보게 되면 우리는 꿋꿋이 가고 있다. 상당히 여유 있어요. 마초 스타일입니다. 우리 문재인유와는 다른 대통령입니다. 퓨러 모습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하이브리드 전쟁처럼 하다가 이제는 포격전을 유발해갖고 슬슬 들어갈 명분을 찾고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은 참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2차 대전 이후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지금 미국이 군대를 보내고 있어요. 나토도 보내고 있는데 폴란드나 발틱 3국에 보내는 거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토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방백을 하는 거지 미국이 여기 들어갈 아직은 명분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참전해 달라 하고 미국이 동의했을 경우는 가능한데 아직은 그게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했던 거는 6.25 전쟁이 터지자 바로 미국을 잡아당긴 겁니다. 물론 미국도 갈 의지가 있었죠. 바로 잡아당기고 작전권 네가 행사해 하면서 미국 책임지고 맡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 안 줬으면 망했겠죠. 근데 지금 작전권을 자꾸 가져오자고 하는 게 누구예요? 그건 문재인이잖아요. 386이잖아요. 문정인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미국 덕택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깨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푸틴과 문재인을 비교해 봅니다. 야, 우리 문재인이 푸틴 같은 사람이면 북한을 상대로 저렇게 하면서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하겠다. 평화유지군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되죠. 북한의 황해도나 평안도에서 그쪽 지역이 자치정부를 만들고 독립을 해서 남한에 우리한테 합병하겠다.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죠. 꿈에도 못 꾸는 사람들이다. 거꾸로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주사파들이 지금 숙주를 문재인을 활용하다가 이재명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씨는 자기가 뭐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고 어렵게 컸다는 이유로 아주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데 주사파가 아바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그렇구나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푸틴과 문재인과 주사파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재명을 주제로 한 오늘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